의자에 이렇게 앉으면 되죠. 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마토 패스의 데이터 큐레이터 박영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이제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토마토 미니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안녕. ADSP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될까요? 잘하면 좋아요. 수학 공식이 나오던데 저는 수포자라서요. 여러분 이거 버릴게요. 그죠? 수학이 나오면요, 여러분 어렵고 하긴 한데, 그러니까 딥러닝까지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공 파트가 있고,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빅데이터 분야는 도메인 분야, 즉 여러분의 배경 지식이 들어가는 분야가 있고, IT 스킬을 쓸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여기에 수학과 통계 파트의 알고리즘 파트 세 가지에 해당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제 하나의 교집합을 갖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거든요. 1번 답변, ADSP 자격증에 수학을 몰라도 된다. 조금 더 얘기하면 ADSP는 암기 과목의 성향도 강하다. 2번, 그럼 수포자라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못 되나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돼야죠. 그러니까 딥러닝에서는 여러분 편미분, 그리고 경사하강법, 회귀분석, 뭐 연립방정식, 선형대수 등등 따위들이 들어가는데 아예 못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격투기를 제가 좋아해서 격투기 예를 드는데, 우리가 UFC 선수가 되는 거예요. UFC 선수가 되면 뭐가 필요하죠? 일단 복싱 선수로서의 손기술, 주짓대로나 유도를 하는 사람의 유술기, 그 다음에 뭐 태권도나 킥복싱에 해당하는 발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3년씩만 배워도 9년, 10년이란 말이에요. 10년이면 선수생활 끝나죠. 그게 아니라 UFC에서 내가 더 강한, 뭐 복싱이나 손기술이 강한 사람은 그러한 선수가 되는 거고, 발기술이 강하면 그러한 선수가 되는 것처럼 수학을 조금 더 못한다 하시면 그것을 IT에 해당하는 컴퓨터 스킬과 도메인 논리지에 대한 전문가적 그 역량을 가지시면 그건 조금 어느 정도 전 상쇄될 거라 봐요. 물론 이제 그 세 가지가 다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진 않지 않을까, 그죠? 한 분야에 여러분 전문가 10년이잖아요. 그럼 10년 하면 30년인데 여러분 우리 은퇴해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잡아라. 두 번째, ADSP는 딴다 했어요. 이건 ADSP 외에 빅데이터 똑같아요. ADSP는 따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분석 쪽이나 수학이나 통계적인 알고리즘 개념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직접적으로 개념이 이해를 안 돼도 코딩으로 보고 싶은 사람인지를 정해라. 그럼 그 다음에 두 개에 대한 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두 개의 원을 교집합해 나가면서 나머지를 채워 나가시는 겁니다. 됐을까요? ADSP 취득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비전공자인데 독학 가능할까요? 독학 가능해요. 답부터 얘기하면 독학은 가능하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그 따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구는 1, 2주 만에 저랑 같이 수업 들은 뭐예요? 1, 2주나 제 강의를 빨리 보면 한 달 만에 따고, 누구는 3년 만에 따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건 극적인 예고, 그죠? 따긴 다 따시는데 저는 ADSP는 여러분의 첫 단추라 생각을 해요. 실은 그래서 제 강의를 봐야만 딴다라는 것은 그건 거짓말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떤 거라서 딸 수는 있습니다. 단 얼마만큼 빨리 따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9월에 하반기 이제 취업이 시작돼요. 보통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3월이나 9월은 여러분 취직 시즌이란 말이에요. 공채 시즌이고, 그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6월이야. 예를 들어 찍으면 6월인데 9월인데 그 안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은데 난 아무런 자격증이 없어. ADSP가 됐든 SQLD가 됐든 뭘 따긴 따야 돼. 근데 여러분 저랑 들으면은 바로 합격을 빨리 할 수 있는데, 돌아 가면은 9월에 예를 들어 넘어가서 따버린다. 그건 조금 억울하지 않아요? 자격증은 여러분이 이제 딸 수 있는 것에 대한 듀레이트가 있어야죠. 늘, 그죠? 언제까지 따겠다라고 해서 토익처럼, 그죠? 그게 더 맞는 말 같아요. 솔직하게. 됐어요? ADSP에 관심이 생긴 고등학생입니다. 그래. ADSP 자격증 취득 후에 어느 분야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ADSP 외에 빅데이터랑 ADSP를 결부시키거나 그걸 하는 궁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간혹 강의에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알려줄까 하다가 요즘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데이터 분석 분야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분야, 그리고 전처리, 그 수집한 데이터를 그대로는 못 쓰겠죠. 그래서 컴퓨터에 넣을 수 있게끔 전처리하는 분야, 그 다음에 전처리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모델링을 돌려서 적절 알고리즘으로 모델링하는 분야, 마지막 것을 평가하고 시각화하는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생이면 ADSP를 따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럼 이제 여러분의 MBTI라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를 들어 나는 시각적인 PPT라든가 그런 게 뛰어나 하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BI 툴, 즉 마지막에 얘기했던 시각화 파트를 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 수집을 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나서 마지막에 시각화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엔지니어는 수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과 여기와 협업이 더 편하겠죠. 반대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들이라고 하시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접목해서 효과적으로 메모리 할당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파티션을 어떻게 구분해서 데이터를 얼마만큼에 대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적재할 수 있을지 등등을 고민하실 수가 있겠죠. 그 전사적인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게 ADSP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ADSP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강의에서 분위기를 전환할 때 하시는 장기자랑 성대모사 있을까요? 아 이거 노렸어 이거 노린 거야 그죠? 이거 성대모사 그죠? 뭐 좋아요? 막 이렇게 얼굴은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얼굴 보이면은 하니까 이 목소리는요 여러분 얇은 거부터 굵은 것까지 다 내야 돼요. 딱 이렇게 눈을 하나 가리죠. 이렇게 딱 있다가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저 마구니를 몽둥이를 떼주. 빅데이터 분야를 하시게 된 계기, 빅데이터 분야의 매력이 무엇인가요? 이거는 장난적으로 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원래 빅데이터를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설문지 조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설문지를 뿌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약간 좀 된 얘기인데 저는 회사 생활이 상당히 보수적인 회사를 다녔단 말이에요. 뭐 건설사라든가 금속사라든가. 그래서 막 선배들한테 엄청, 그럼 이제 또 질문이 오겠죠. 선생님의 이끼를 그럼 어떻게 누르고 살았나요? 몰랐지 나도. 그러니까 저 개안이 된 거죠. 잠재 능력 해방이라고 하죠. 근데 그때 그렇게 약간 뭐 웃고 떠들면서 했던 그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문지를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설문지를 한 것이 컴퓨터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컴퓨터로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조작된 결과인지 조작되지 않은 결과인지까지도 처음 제가 써봤던 게 SPSS입니다. SPSS 제가 15.0, 16.0부터 썼어요. 지금 뭐 27.0까지 나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그 묘한 그 있잖아요. 약간 그 21세기의 가장 섹시한 직업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약간 좀 섹시해 보이지 않나? 라는 혼자만의 자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숫자를 좋아해서 회계팀을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 숫자도요 종류가 많아요. 그죠? 재무는 저도 좀 하겠거든요. 근데 회계도 그렇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숫자에 의해서 상당한 멀티플레이어가 되셔야 돼요. 그죠? 지금 뭐 토마토 패스를 하면서 듣으시는 분이라면은 뭐 투자자산 운용사라든가, 그죠? 은행 FP라든가, 그죠? 전산회계, 뭐 세무회계, 그 등등 여러 가지 또 하시고 사조사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그것만 잘해도 여러분 진짜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이 이제 동기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꼭 잔소리하고 싶은 게 꿈이 작다라고 해서 그 작고 보잘것없다라고 해서 그걸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잖아요. 약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를 시작한 건데 여러분들은 꼭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감춰놨다가 에이 이걸 누가 보겠어. 감추다가 다른 일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펼쳐놓으면 꿈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꿈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ADSP를 저랑 하시게 되면
그거 외에도 그죠? 여러분들의 꿈을 하는 조그마한 그 한 발자국이 나중에 보면 그 빅스텝이 된다. 뭐 그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 강사를 하면서 생긴 직업병 같은 게 있나요? 그죠? 강사를 하면서 생긴 직업병 있어요, 여러분. 버린다? 약간 강사를 하면서 생긴 직업병은요, 약간 연예인병 생겨요. 진짜 약간 여러분 연예인병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생기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막 왠지 이제 그렇잖아요. 예전에 여자친구 이렇게 생기거나 하면은 가면 제가 묘하게 그 대학교를 연세대랑 이화여대 그리고 이제 상명대 뭐 이런 몇몇 학교들을 출강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왠지 거기 가면은 손을 안 잡게 돼.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날 못 알아보거든요. 딱 봐도. 근데 혼자 그래. 왠지 이제 종각이나 강남 가면 왠지 이제 내 제자들이 있을까봐 좀 약간 행동 거절도 조심하게 된다든가. 그죠? 술도 그래서 요즘에는 조용한 데에서 먹지. 그런 잘 안 먹어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약간 사람들한테 원래 제가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스타일인데 약간 좀 아무래도 원래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과외하니까 막 형 동생 뭐 오빠 동생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점점 물론 나야 좋지. 그대들이 형 동생 해주면 그죠? 저는 여러분 저랑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형하면 좋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럴 수 없다라는 그죠? 그래서 직업병, 약간 연예인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저한테 상당히 필요한 질문이 나왔는데 어떤 강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강사로서의 목표. 일단 강사로서의 목표는 제가 처음 이거 내려놓을게요, 여러분. 네, 그 강사로서의 목표는 저도 이제 비전공자였다가 데이터 분석 쪽으로 오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비전공 특히 이제 전공자분들도 그렇지만 인구론이다 뭐다 이제 문과생들이 좀 이렇게 생존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취업하기도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비전공자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거나 데이터에 대한 문해력이 조금 더 아직 제고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분들께 조금 더 쉽게 누구나 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재밌게 설명하느냐가 강사로서의 탤런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최대한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주는 그런 강사로 여러분께 이제 포지셔닝이 되는 게 제 목표예요. 됐나요? 마지막 질문 갈게요. 어버버드에서. 자, ADSP 취득을 이거 보여주면 안 되죠? ADSP 취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일단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진지한 모드로 가면 일단요 여러분 책은 제 책 보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 동영상 강의랑 그러니까 이 책을 위주로 해서 제가 1+1 패키지로 해서 말씀을 좀 더 편하게 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책 내용 자체가 ADSP에 나오는 그 시험 문제라든가 책에 대한 구성 자체가요. 제 책도 그렇지만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주는 책 순서가 학습에 용이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학습에 용이한 것은 통계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R 언어를 배우고 파이썬을 배우고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뭐라고? 자 보자. 강의 들어간다. 강의 슈팅. 자 들어보여? 기초통계학 배우고 그 다음에 R 배우고 파이썬 기초 배우고 그 파이썬을 가지고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컨셉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제가 수업하면서 안 하겠습니까? 1번.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플로우를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격증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로우를 갖고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ADSP를 하시는 분들께 마지막 한마디를 굳이 요약해서 드리자면 브리플리하게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이제 여러분의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민하시지 말고 지금 당장 저랑 같이 공부하러 갑시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어요 여러분. 안녕.